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즘 주말만 되면 저희 방송 언제 업로드가 되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2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 여러분들의 큰 사랑 덕분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시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공부할 수 있고 내가 경제적인 지식을 채워갈 수 있는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애정 댓글 저희가 하나하나 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구마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무구 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지난주에 세간의 그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뭐? 주식시장도 아니고 바로 선생님의 패션. 무슨 패션? 선생님 너무 멋있다고 지난주에 이거? 난리가 났었어요. 목 아파서 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또 목이 아프셔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또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선생님께서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패션 가이드를 해줍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찬은 받지 않지만 또 제공해 주신다면 적극 고려를 해보도록. 동대문에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자, 이 목표가 뭔지 알아요? 홈쇼핑 하는 겁니다. 아이고. 좀 다 잘합니다. 저는 잘하죠? 홈쇼핑보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 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배터리주는 오히려 큰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고 이미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상 큰 효과를 내기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해당 주가들이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주들 좀 바닥권에서 지금 완전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좀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좀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될 때까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서 배터리나 2차전지의 대장주 하면 3대 대장인 뭐야?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 미국에. 그런데 나한테 우리 도움을 준 그 친구 있잖아. 가권지수. 대만 가권 공략할 때. 가권분. 요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4대 기업들 때릴 테니까 그거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사우디나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ETF는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 같아. 개념 없어. 그냥 삼성전자 거기다 투자했어? 때려. LG와 때려. 대만 그리고 대만 가권 급락할 때 한 게임 끝냈듯이 요새 거기서 돈을 좀 벌었나 봐. 재미들였어. 그래갖고 나이 거기 운영되는 행동대장들은 네. 30대 초중반들이야. 굉장히 젊네요. 그러니까 CIO나 늙어갖고 좀 지시를 하지, 걔네들끼리는 텔레그램에서 하나 팀들을 규합해갖고, 그러니까 약간 거기도 그들만의 세계, 우리 단톡방 모여, 그걸 지네들 텔레그램 모여갖고 공격 앞으로 하면 그냥 집단화 이렇게 쫙. 이게 소로즈 시대 때부터 이게 패턴이 형성됐나 봐. 어느 나라 보면 나도 참여할게. 그러면 팀 짜서 넌 몇 개. 그럼 공격해서 그럼 반대 세력도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붙는 것 같은데 이기는 쪽이 한번 이기면 사이즈가 커지잖아. 그러면 점점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 거기서 재미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미국의 배터리 그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공격하겠다라는 말인즉슨 삼성전자, LG 화학,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현대차까지. 그리고 백신 여권 대표, 모더나 대표 삼성 바이오로지스. 근데 묘하게 그 얘기 있어부터 4월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LG화학이 폭락을 하는 거야. 오늘은 좀 돌려섰잖아요. 이게 좀 반등으로 이제
좀 일시적인 낙폭을 줄이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그러길 바라는 거야. 아,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다음 주가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결정판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화학 봐봐. LG 화학. 뭐 지난 한 주내는 LG화학이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컸어요. 여기 보면 딱 그 여기 이렇게 바닥 눌림목 그전 바닥 눌림목은 5월 13일이야. 5월 13일 우리 종합주가 지수 좀 바닥 찍고 그리고 대반등 줬다가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장대 음봉을 그날이 얼마나 뺐냐면 무려 6.7을 빼봤어. 이 대형주를. 이 대형주로. 그리고 어저께까지 급락해서 어저께 저점이 79만 원. 그러면서 오늘 좀 돌렸어. 근데 체감 지수가 저기 95만 원에서 79만 원까지 빠진 게 오늘 한 3% 올렸거든. 근데 떨어진 진폭의 4분의 1도 안 돼, 대반등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85만 원을 뚫어줘야 좀 안심을 할 것 같아. LG화학이. 그러니까 A, B, C, D, E로 빠지면 어떻게 돼? 요 되돌림 딱 주고 다시 또 하면 이게 더 충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번에 저점이 언제냐면 여기 보면 3월 24일 거기가 77, 8만 원이거든. 78만 원. 여기를 공격하면 진짜 하방 공격이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항상 선생님 파생 시장에 연동돼서 시장을 공격하는 데 이용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삼성전자보다도 LG화학의 하락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격을 무시해갖고 이제 그 근력이 78만 원 이제 그게 7만 근력이 7만 원대. 7만 8천 원. 7만 8천 원. 그러면 이제 다른 여기서 이제 충격파를 받는 공격이 삼바하고 LG화학하고 현대차, 현대뭐 요게 밑단이 뚫려버리면 이거는 그 삼성전자도 끌고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기업 분석적 측면보다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한국을 공격하려는데 그 방어 세력들의 취약점을 어디를 찔러야 공격을 할 건가? 근데 왜 하필 LG화학이 대상이 된 거예요? 대표성 같아. 왜냐면 LG화학이 이제 LG 마그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사되잖아.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LG화학 남는 거는 껍데기야. 진짜 엑기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리서치 그 분석 자료도 있어. 그러면 나는 저 상장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롱으로 가고 그 사이에 LG 화학을 계속 숏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시각은 이 단기적 시각이보다는 월봉이나 연봉으로 LG화학 3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랐다. 그럼 반 죽여버리겠다. 이런 에너지로 공격을 찌르는 뭐랄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이런 규합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막아내야 돼. 연기에 막아내던 다른 외국계의 LG화학을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층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글쎄 지금 딱히 뭐 시장에서 그런 매수가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LG화학을 받쳐줄 그치 뭐 이벤트도 없고 뭔가 이벤트도 없고 그냥 기계가 사주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데 이걸 롱숏이라고 표현하는데 차익 거래로 떨어지는 폭이 크고 대반등이 작고 이런 형태가 아직 진행돼.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떨어지는 폭이 작고 오르는 폭이 큰 파동이 나와야 되거든. 캔들로 아직 그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뭐라 할까 4대장이라고 표현할까. 요번에 44조 투자는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요 네 가지를 한번 매일 샘플링을 따로 뽑아갖고 한 6월 2, 4분기 실적이 이제 7월 말에 발표되거든.
7월 초에 삼성전자 딱 발표 그때까지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수는 항상 보지 말라고 하시지만 지수는 영 힘을 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배터리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 호재성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텐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를 때 끊어라. 오를 때 끊어라. 산단가 잊어버려라. 오를 때 끊어라. 가성비 없고 오히려 그거 끊어갖고 요번에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랐을 때 이제 눌러주잖아. 그 5만 원 근처나 살짝 깨면 그게 더 가성비가 있을 것 같고 현대로템이 가성비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엠버가 걸려 있던 이제 그 다른 섹터? 부산 그 산업이나 시멘트 쪽 이런 쪽이 가성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LG화학 위아래 10% 같아. 그냥 10% 여기서 갇혀 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그거보다 회사 그 단위나 질이나 낮은 시가총액비는 낮은 종목은 30에서 50짜리가 많은데 그 종목들이 다 그 지금 현재 그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소부장 쪽보다는 약간 플랫폼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관련된 SOC 아니면은 뭐 지하화 관련된 거 네. 이런 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북방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면서 키 맞추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나라면은 바꿔 오히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도 난 보수적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이제 KT는 너무 많이 올랐고 KT가 거의 33,000원까지 터치를 했어요. KT 그러면 거기가 27,000~8,000원대 말씀을 하셔서 지금 33,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애기들한테 뭐 적립식 하거나 그럴 때는 뭐 그냥 가격 무시하고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좀 뭐 억 단위로 요번에 승부 오신 분은 35,000원부터 40,000원 단위 사이에 1,000원 단위당 10%씩 한번 팔아보는 거야. 100%? 10%. 그러니까 10%씩 해서 35,000원. 50% 정도 36,000원. 매도라는 거죠? 그러면 36,000원이니까 20% 팔린 거야. 37,000원 30% 팔려. 요렇게 해서 50%까지 팔리나? 그럼 39,000원, 40,000원까지 하면 50% 팔리겠지? 바로 팔리냐? 그 37,000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32,000~33,000원 이렇게 흔드나? 요걸 감을 좀 잡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좀 5,000원대부터 비율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좀 흔들릴 때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 딴 거 같지 그런가요? 말고, 그치, KT로만.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댓글을 본 게 선생님께서 이 파도 타기 전략을 해주시는데 파도 잘못 타서 물만 먹는 경우가 있다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아니, 그거는 본인의 그 파도 타는 게 오를 때 안 팔고, 그게 뭐 떨어질 때 팔기 때문에 그래.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팔고 이 주가가 갑자기 쭉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퉁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못하는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율로 하고, 그래서, 그건 좀 재간이 좀 있어야 돼. 요번에 특수건설 내가 보니까 그거를 진짜 귀신같이 하는 애가 있더라.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앞부분 내용 정리하고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개별 종목들 특수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저희가 앞에서 큰 틀에서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번에 앞서서 엠바고 이야기 해주시면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했는데 엠바고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 오픈될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은 그 국토부 그 사이트 가보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 방송이 공개될 때는 이미 언론에서 다 노출이 될 텐데 그렇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건 이걸 진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종목들 뭐 부산산업, 뭐 KT 서브마린 아직도 다 안 갔지. 이제 좀 힘을 쓰나. 그러니까 특수건설 같은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자고. 근데 선생님 가덕도 신공항에 특수건설도 들어가요? 아니지. 특수건설은 지하와 관련해서. 아니 근데 건설하면 가덕도도 그걸 어떤 구조로 하냐에 따라서 또 뭐 KT 썸마린의 특수건설 뭐 이런 동아지지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그 시멘트 쪽, 그 다음에 그 평탄화 작업,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부산 지역에 있는 개념이고 또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면 이것도 무서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누구 인맥 관련주 하면 연결시키는 이 파이프라인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이 가덕도 네이버에 가덕도 관련주 하면 나오는 게 딱 부산산업, 동방성기 뭐 뜨지지직 나와. 그것도 어마무시한 그 파이프라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 보니까 또 그게 또 쫙 올라.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게임스탑 그 공매도 세력도 싸우는 것 같이 이런 군중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SNS 다단계? 이렇게. 근데 선생님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부산산업 일찍이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그나마 15만 원 좀 돌파했나? 그러면 이게 10만 원부터 20만 원이 진짜야. 그럼 선생님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제1 수혜주가 부산산업이에요? 나는 부산산업 같고 이가 고려제강. 그럼 이제 부산산업 대응 전략은 어떻게 미리 세워볼까요? 보유자형이고 따라가지 마세요. 금요일장에서 사신 분들은? 그러면 막차 탄 건가? 15만 원에 사시면 15만 원 대드예요. 내가 산 가격이요? 아니 그냥 15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바로 치고 나가야 돼. 적어도 17에서 18만 원이든. 그리고 어쩌면 또 상한가 한 번이라도 쳐줘야 돼. 하이스트.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부산산업은 보유자형이고 나는 다음 주에 부산산업이 치고 나가. 나는 그러면 하이스트를 살래. 근데 하이스틸도 많이 올랐는. 그래도 눌림목짜리야. 한 단계 올려놓고 눌림목짜리거든. 그러면 하이스틸이 갖다 대기해서 물량을 걷어서 움직이기가 쉬워. 이거는 F분을 했기 때문에 부산산업은 물량 매도하기도 힘들고 매수하기도 힘들어. 15만 원 정도니까. 그래서 부산산업은 보유자형이고 그 다음에 하이스틸 눌림목하고 KT 썸마린이 오히려 그리고 이거 갈 때 묘하게 건설주 같이 간다. 근데 선생님 부산산업이 일단 이 이슈가 났을 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타당성 검사에서 속도가 늦어진다는 걸 아는 어떤 내부자들이 때리는 걸로 봐야겠지. 그러면 그날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15만 원 이후부터는 보유자형이라는 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그럼 하이스틸도 만약에 부산산업이 못 가면 매수를 하지 않아야겠네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하이스틸 사는 감각은 부산산업이 10% 이상에서 올라갔을 때 올라가거나 상한가는 그냥 말아버릴 때. 후발주를 이제 순환하는 그러니까 방법으로. 옛날 그 삼성그룹 거버넌스 때 호텔신라 그냥 8만에서 그냥 팍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 15만 원까지 그냥 팍. 이게 품절주들 에너지가 거거든. 그러니까 올려놓고 흔들어서 팔아먹는 거거든. 품절주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일 때는 실전 매매에서는 먼저 샘플링을 딱 해놓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싸울 때상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관련해서 한 서너 개를 딱 올려놔 옆에 매매 관찰 대상으로 어떤 것들이 뭐 부산산업, 하이스틸, 동아지지, KT 서브마린 뭐 이런 건 딱 놓고 부산산업 대장이 딱 해서 치고 나가. 쎄. 그러면 딱 봐서 거래량에서 탁 치는 것들 그걸 순발력 있게 부산산업 갈 때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실전 매매에서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야. 그럼 그렇게 들어간 경우는 당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요? 그건 또 부산산업의 에너지가 상을 말았어. 그러면 한 2, 3일 더 봐. 근데 부산 올라서 꼬리 달려. 7에서 10일에서 때리고 나와. 이게 트레이딩인가 트레이딩인가. 이건 정말 딱 그 호가창 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경우 직장인 아니야. 못할 것 같아요. 전업투자예요. 저 옛날에 회사에서 국장님이 잠깐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런 경우가 그다음부터 괜히 국장님을 흘겨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좋은 얘기가 있다. 우리가 한 게임 끝난 삼성제약을 오늘 거의 상한가 이제 따라가겠대. 9,000원, 10,000원대. 그거 왜 하냐고.
그냥 120 밑에서 급락하고 6,000원대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고 오히려 뷰노를 선택해라고 했어. 뷰노.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뷰노라는 게 그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때 개념이 잡히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돼 있어. 기관주가.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막 누구나 다 알고 떠드는 거에서 막 그냥 호재 나왔습니다. 딱 보면 벌써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미 올랐어요. 50% 이상 올라간 거, 한 3일에서 5일 만에 50% 올라간 건 내 거 아니다 하고,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진입 시점이 잘못됐을 때는 그 더 올라가는 게 내 거 안 되고, 거기서 엮여갖고 크게 손해볼 확률이 많아. 여기서 진입 들어가서 하루 이틀은 반짝할 수 있어. 10에서 20%. 근데 그걸 내 걸로 트레이딩해서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오늘 화장실 가거나, 이게 더 가겠지 하다가 갑자기 2, 30% 퉁 빠져서 그다음부터 하락해서 고점에 다시 30% 빠지면 이것 때문에 물 타게 되고 돈이 또 엮이게 되고 이게 몇 개월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진입이 잘못되면 엮이고 내 다른 종목들을 망가뜨려. 그러니까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그 좋은 뉴스들 나오고 그러면 내 귀에 그 뉴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삼척동 다 안다는 얘기야. 오히려 사는 거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연초에 13,000원 급등하고 거의 6,000원 급락 반토막 돼서 밑바닥에서 베이스에서 남들 얘기도 안 할 때. 아니 거기서 거래 없다가 첫날 이튿날 거래가 딱 증가 거의 3배 5배 평균 거래량에 그럴 때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 가족들 신공항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KT 서브마린은 엄밀히 말하면 해저 터널이잖아요. 근데 공항하고 선생님께서 전에 이제 물류로 다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산 산업이 간다고 해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KT 서브마린이 크진 않겠죠?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는 KT는 다른 모멘텀. 뭐 현대중업 M&A 좀 해라 라든지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이거는 다른 테마가 나와야 돼. 그냥 진짜 해저 터널 한중 해저 터널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남해안을 중심에 조그만 터널들 그 섬과 섬을 잇는 그런 것들이라도 그 나오면 그게 다 그 간단히 해서 케이블 통해서 통신선 빅데이터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4,000원부터 시작했거든. 지금 7, 8,000원. 나는 그 2만 원까지 갈 때까지 할래. 근데 2만 원이 금방 오진 않겠죠? 그치. 그렇지. 근데 가끔 저희 방송을 보면 얼마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매도하라고 했어요? 라는 질문이 좀 종종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그 목표는 한 3년에서 5년입니다. 긴 호흡으로 갔을 때는 그 가격대이고 중간중간에 주가가 계속 마냥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파동을 타자라는 의미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KT 서브마린이 그런 바닷속에서 뭘 이렇게 파는 거라면 육지에서 파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특수건설 얘긴데 선생님 이 종목이 기가 막혀서 정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단타로도 뭐 최근에 뭐 쏠쏠하게 벌고 있다라고 너무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특수건설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팔고 밑에서 죽고 이런 계속 매매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지하 눈에 보일 때까지. 근데 선생님 무서운 게 팔았는데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살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하는 거지. 그리고 대타를 항상 옆에 두는 거 동아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대타로? 특수건설 갖고 잘 돼. 많이 오늘도 11,000원 때렸어. 이제 다음 주 원래 14,000원 다시 들어갈래. 그래서 여러 번 하는데 팔았는데 사지 못하고 치고 나간 거야. 그때는 어째 동아지지. 후속타. 이렇게 그래서 X축, Y축을 특수건설 중심을 Y축에 넣는 거야. 대타를 X축에 넣어. 그렇게 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지. 그럼 선생님 아직 특수건설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단타로 그렇게 들어가서 왜냐면 지금 50% 비중이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데. 싫어 하지 마. 나 성공할 수 제 얘기예요. 그러면 네. 금액을 적게. 적게? 10만 원? 이런 10만 원 이거 하지 마. 10만 원에. 적게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전체 자산이 어기면 한 10%?
근데 선생님 우리 준인이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억 단위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은 이런 정보 하지 마세요. 그럼 얼마 정도 어? 해요? 아니 그런 분들은 바닥에서 기구 있는 걸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감각으로 하시지. 여기서는 이미 적은 돈이라도 다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적은 돈 다치면 이게 그 심장 박동수가 달라져 줄이는. 심장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와. 거기까지. 귀도 안 들려. 덩덩덩. 설마 여기까지 들어가겠냐. 클릭하는데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잡고 해야 돼. 매수인데 매도 누르고. 난 너 얘기 보면은 아이고 가슴이 막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 특수건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 26일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주들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일찍이 올해 주도주는 건설주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에 다 수익 실현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좀 적다라고 봤던 현대건설, GS건설 지금 이제 슬슬 또 진입을 해도 괜찮을런지. 근데 이제 그 GS건설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무거운 공룡의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대건설 기준으로 나는 5만 5, 6천 원에 좀 팔으라고 했어. 그 10% 하느니 오히려 부산산업이나 DLENC나 오히려 밑에 단 종목들이 더 오히려 수익률이 현대건설 대비 3-4배 나올 것 같아. 근데 현대건설이 선생님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또 수혜주를 묶였다고 해요. 그러면 한전산업하지? 편하게? 근데 이게 선생님께서 항상 교집합을 강조하셨으니까 건설주 플러스 원전 관련해서 그런 원전 플랜트 기술이 있으니까 이 현대건설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에서는 나는 그런 교집합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더 나은 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현대건설은 한 3개월 정도 좀 지켜볼래. 3만 원, 저 시가 상위 종목이 시가 3만 원짜리를 5만 5, 6천 원 올랐다면 이제 한 4, 5천 원 남은 것 같아. 6만 원. 그리고 언제든지 순식간에 5만 원을 타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시는 분은 5만 원 깨지면 2배 살 수 있는 분들만. 그런 마인드 있는 분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다음 7만 원과 10만 원. 그러니까 한 3년 여기서부터 물려 들고 갈 수 있는 분. 지금 자리는 그런 자리지. 그리고 주도준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우리 방송 보고. 다 알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한다는 얘기는 또 많이 들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다 소화시키고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야 돼. 이벤트 드라이브네. 그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나는 북방, 진짜 또 요번에 국정원장 가서, 그 개성공단 도로 깔기로 했습니다. 철도 놓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화되는 감각이 보일 때. 그때는 뚫려, 우리가. 현대건설이니까. 현대건설도. 현대건설도 지금 너무 무겁지만 이거를 뚫어주면서 상승을 하려면 이런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북방 관련된 소식에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인 SOC보다 저 물류와 관련 저 위에 그 에너지가 더 크거든. 뭘 얼마나 수주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더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드림. 그 바이오 꿈 같아서 목표 단가를 이 우주까지 뻗어버릴 수 있는 그 꿈, 그걸 계산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영역이거든. 그럴 땐 사람들이 과감하게 질러버리거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수치적으로 찍히는 것들은 눈이 뻔히 보이거든. 수주, 얼마. 그럼 계산하게 돼. 계산하게 돼. 요것밖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안 붙는다고. 그럼 선생님 우리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대북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장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